쓰여진 시 윤동주 일제강점기의 시대 상황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성찰. 큰일 났네. 빼먹을 단어가 하나도 없어. 일제강점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식민지 지식인의 자기 고뇌와 성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넘어와서 잠깐 볼게요. 자유시면서 서정시고요. 저항할 겁니다. 누구에게? 일제에게. 반성할 겁니다.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에요. 아침을 기다리고 있거든. 현실 속의 자신의 삶,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근데 진짜 시가 쉽게 쓰여지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여기 반어가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주제는요, 언제나 중요하니까 외워두셔야지.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고뇌와 자기 성찰. 특징, 상징적 시어를 대비합니다 라고 해놨는데 본문에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어둠, 대, 등불, 아침 요렇게 상징적인 시어의 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대비를 또 구체적으로 명암 대비 요렇게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용어는 잘 기억해 두시라.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서 자아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 나중에 화해할 거예요. 뭐하고? 악수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자아는 보잘것없는 현실적 자아와 내가 꿈꾸던 이상적 자아 둘이서 대립하고 화해할 거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셔서 시 이해하기인데 시 본문 보고 난 다음에 이해 감상 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시작하죠.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려 청각적 심상. 밤비가 속살거리고 있다고 의인법. 밤비라는 시간은요, 1번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2번 성찰의 시간으로 보면 좋은 시간으로 볼 수도 있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지금 나는 육첩방에 있어요. 육첩방, 현실의 구속과 억압,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고 뒤에 나올 거지만 화자는 현재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이다 라는 것 확인. 1년에서는 구속과 부자유의 현실을 나타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는 시 공간적 배경이 모두 나타나 있다 라는 것 확인. 시인이란 나는 시인이야.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슬픈 운명을 타고났어. 왜?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시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만 쓰고 있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담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이미 유학생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확인이 되죠. 땀내와 사랑내라고 하면서 후각적 심상. 그것이 포근하게 담겨져 있다. 촉각적 심상. 그러면 공감각인가요? 공감각까지는 아니야. 그냥 복합 감각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지.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담겨지는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이 학비 봉투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 돈 보내준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겠지. 대학 노트를 끼고 대학생이네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라고 하면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나온 늙은 교수의 강의는요, 실제로 있었던 영문학 강의예요. 근데 그거 들어봐야 시대 현실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 늙은 교수의 강의는 시대를 극복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만 공부하고 있어. 현재 삶에 대한 회의.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죄다 잃어버렸어.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어? 외놈들 때문에 잃어버린 거지. 나는 시적 화자인데요. 밑에 현실적 자아라고 나와 있죠.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나는 다만 홀로 침전,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 상실감에 빠진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 침전한다. 위에서 아래로 하강적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 어려워. 시는 쉽게 쓰여져. 일단은 대조. 인생, 현실이죠. 일제강점기 현실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럽다면서 성찰의 결과가 나타나 있고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 자아 성찰하고 그 이후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어머 위로 올라와서 잠깐 봤더니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면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1년을 반복 변주하면서 현실을 재인식하고 있다. 왜? 행을 순서를 바꿨으니까 이게 변주에 해당되는 거지. 현실에 대한 재인식,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거다. 그리고 완전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요 정도면은 변형된 수미상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다. 체크해야 되겠네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등불 밝아 어두워 아침 밝아.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사이에 명암대비가 나타나 있고 등불, 독립에 대한 희망, 저항의지, 어두운 부정적 현실, 시대처럼 올 아침 광복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여기에 올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올 거야. 아침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당위성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즉, 독립이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주의해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에 최후의 나예요. 그래서 색깔을 좀 구분할게요. 현실적 나 여기 있고 밑에 얘도 현실적 나고요. 여기에 있는 최후의 나는 앞에 인사, 악수를 건네는 나는 이상적 자아야. 그래서 주황색 밑에다가 이상적 괄호 열고 내가 진짜 꿈꾸는 내면적 자아. 아직까지는 자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지. 그런데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동주, 나 동주야. 너 괜찮아. 얘기해주고 싶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제 두 자가 화해를 했어.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거야. 무기력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살 겁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죠. 밑줄만 그으면 됩니다. 요 또 이렇게 체크해 놓을까?
내면적 자아는 주황색이었었고 현실적 자아는 초록색이었으니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 시는 두 개의 대립 구조가 있는데 자아 사이의 대립 구조와 명, 암의 대립 구조도 있다. 밝고 어두움, 밝음, 어두움의 이미지. 자기 성찰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왜 부끄러움을 느끼는가라고 해놨으면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근데 현실 너무 괴로워하지 마. 악수하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거지. 일본 유학 중이던 1942년에 썼고 어두운 시대 현실.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기 반성. 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나머지 것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이야기. 하지만 읽어봐도 다 반복되는 이야기. 다음 페이지. 역시 밑줄만 몇 개 긋고 가면 됩니다. 당연히 동주오라버니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는 다 확인해야 되겠고요. 주의해야 될 건 밤비는 자기 성찰의 계기로 본다면 긍정적인 이미지이지만 어둡고 괴로운 현실이다 라고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육첩방은 당연히 부정적이고요. 등불은 긍정적일 거고 어둠은 부정적일 거고요. 시대처럼 올 아침은 긍정적일 거다. 대립구조가 있으니까 확인은 하셔야지.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본 화자의 상황. 시공간적 배경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지. 1년에 나타나 있다. 밤비가 내리고 있는 육첩방. 화자의 상황은 현재 어두운 밤의 낯선 공간에 있어 조국을 잃은 시대 현실과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확인. 화자의 태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삶에서 반성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 변화라는 말 자체도 중요하고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을 물어보시면 요 말 하시면 된다. 시상 전개 방식. 이 시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나타나 있는데요. 내면적 자아는 아까 요 주황색이었었지. 내면적 자아.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화자는 늙은 교수의 강의 들어가는 모습. 현실적인 자아. 현재의 내 모습에 부끄러워하고 있어.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는 내면적 자아 두 개가 있다. 근데 얘네 둘이 악수하면서 화해할 거다라고 확인. 외놈들 다 때려잡아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한 육사 아저씨의 광야도 같이 연결해주면 좋다. 됐을까요? 잠시 정지.